오랜 시절 친구였던 리즈는 최근에 닥친 어려움으로 직접 경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그림을 꽤 잘 그렸지만 그건 가끔 취미삼아 친구들에게 팔곤 했던 게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전업 화가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녀는 꽤 용감했기 때문에 다른 안전한 월급 받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자식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다. 그림이 팔리게 되기까지 어떻게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리즈는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걱정에 쌓여 있었다. 큰일 났어.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팔았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림이 빨리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리즈는 마치 예전의 나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배우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현재 부정적 상황에 생각을 집중하는 대신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라 가끔 충고를 했지만 그녀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그럴 때마다 리즈는 이렇게 얘기했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너무 걱정돼서 그림에도 집중을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너무 겁이 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소중한 친구를 위해 진실하지만 단호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였다.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좋아. 네가 탄 배가 가라앉기를 바란다면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 하지만 네가 불평을 그친다면 그 즉시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럴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전화해. 내 말은 상황을 바꿀 준비가 되기 전까진 절대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사슬에서 또 하나의 고리가 될 수는 없었다. 그 후 3주 동안 리즈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내가 졌어. 네가 이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먼저 그녀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얘기하도록 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집을 잃는 것, 친구들과 아이들의 믿음을 잃는 것,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림을 계속 그릴 기회를 잃는 것. 그런 다음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나갔다. 우선 가장 급한 문제인 집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음에는 돈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생각했다. 리즈는 오직 그 문제만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그림은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돈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좋아 리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갖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식으로 진동하는 거야. 좋은 느낌이라니. 어떻게. 남편과 내가 가졌던 것을 전부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 내가 전화를 한 건 내 그림을 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어.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 나는 네가 바라는 대로 좋은 느낌을 가지겠지. 그게 바로 문제였다. 리즈가 바라보는 것은 원하는 것이 결핍된 상황뿐이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바라볼수록 그것은 리즈에게로 오지 않았고 그녀의 느낌은 더 나빠졌다. 느낌이 나빠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제자리를 맴돌면서 느낌은 더 나빠지고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그렇게 계속 그 부정적 상황에 집중하면서 그 상황들이 현실 그대로라고 믿고 있었다. 결국
자신의 작품으로 생활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 그녀는 체념한 듯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리즈에게 집을 계속 갖고 싶은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그때 리즈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집을 계속 갖고 싶은 이유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아서야. 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거지? 남편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곳이잖아. 아직도 여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두 사람의 공간. 리즈는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느낌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느낌은 내게 너무나 소중해. 은행 이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말이야. 조금씩 우리는 집에 대한 리즈의 사랑으로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기분 좋은 즐거움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리즈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리즈, 잠깐만.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을 할 때 너의 느낌이 어때? 물론 근사하지. 보살핌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 편안함이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아. 이제 그 느낌을 간직하는 거야. 됐어? 그래. 좋은 느낌을 가져봐. 될 거야. 그래. 좋은 느낌이 들어. 좋아. 편안함의 그 느낌에서 그렇게 좋은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네가 이자를 거뜬히 낼 수 있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봐. 어떻게 할지는 절대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절대 하지 마. 네가 앞으로 이르게 될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어. 절대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은 아무 의미도 없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재 부정적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거둬버려. 알겠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라는 생각은 하지 마. 네가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갖는 방법을 찾고 네 앞에서 너를 응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잊는 것뿐이야. 조금씩 점점 더 좋은 느낌을 가지다가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해봐. 그러다 아주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이자를 너끈하게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잘 모르겠는데. 좋아. 이자를 낼 수 있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굉장히 기쁘겠지. 당연하지. 네 그림이 팔릴 때의 기쁨을 생각해봐. 그래야 돼, 팔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은 우쭐해서 그래, 그렇게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떨까? 리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새보다 더 자유로워. 하늘로 오르는 기분이야. 좋았어. 바로 그 느낌이야. 바로 그거. 그 느낌을 네가 언제나 갖기를 바라는 거야. 리즈,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더 이상 생각을 집중하지 마. 그렇다고 그걸 외면하고 도망치라는 건 아니야.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어떤 판단도 비난도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너의 감정을 바라봐.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고 그 감정 그대로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는 흘려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네가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갖는 것뿐이야. 그러면 세상이 나머지를 책임질 거야.
자신과 남편이 그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근사한 느낌을 갖게 된 리즈는 그런 느낌을 아주 쉽게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다. 3달 동안 엄청난 전화요금이 나왔지만 그 3달째가 끝날 무렵 리즈는 많은 그림을 팔았고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 실력 있는 대행사도 만나서 처음으로 전시회도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갔다. 이 일로 교훈을 얻은 리즈는 이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인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느낌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매일 하는 생각과 행동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똑똑한데도 왜 인생은 이처럼 힘든 것일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달나라에 가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린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 즐겁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전의 세대도 그랬고 그 전의 세대도 그랬듯이 인간이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오래전부터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위해 싸우고 발버둥 치고 긴장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언제나 조심하고 행운을 기대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야. 그런가요? 정말로 그런가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득 차 있거나 혹은 텅 빈 예금 통장, 멋지거나 또는 지루한 직업, 행운이나 불운,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만들어왔던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동하는 방법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당신과 나, 바위, 나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곧 물질이며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에너지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고주파로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부정적 감정처럼 천천히 진동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아주 강렬한 감정이며 이 감정은 강렬한 전자석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즉 당신은 모든 것들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자석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매 순간 내보내는 전자석의 진동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이미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입니다. 필요는 두려움에서 나오고 소망은 기쁨에서 나온다. 어느 주말 세미나에서 한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만 생각을 집중해왔다는 것은 인정해요. 괜찮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을 원해요. 왜요? 왜냐면 여름에 집에만 갇혀있는 게 싫으니까요. 이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계속 이유를 물었다. 여름에 집에만 갇혀있는 게 왜 싫죠? 그야 별장에서 여유롭고 한가한 기분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자유. 그래요. 자유를 느끼고 싶어요. 좋아요. 이제 제대로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계속해봅시다. 왜 자유를 느끼고 싶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니까요. 여름 별장에 있으면 아이처럼 행복해지곤 했어요. 정말 근사한 느낌이었죠. 잘해가고 있어요. 더 해봅시다. 당신의 여름 별장은 어떤 모습이죠? 나무로 만든 집이에요.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아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아주 편안한 곳이죠. 가장자리는 흰색으로 마무리되어 있었는데 그 산뜻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계속하죠. 그 별장은 바다와 가까운가요? 그래요. 바로 해변의 모래 위에 있어요. 왜 그렇게 바다와 가까이 있고 싶은 거죠? 그래야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설사 날씨가 험한 날이라고 해도 말이죠.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나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일몰도 보면서 그 장대함에 빠져들기도 하죠. 그리고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서 모든 게 살아나요. 그렇다. 마침내 이 여성은 불 앞에 서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활력을 느꼈고 진동의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고 자력도 강해졌으며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그것을 원한다는 생각을 더 확실히 하게 되었다. 나는 계속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나에게 계속해서 왜냐하면을 얘기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녀의 주파수는 위로 올라갔다. 그 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진동 속에 포함되어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스스로에게 무엇을 원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더 이상은 대답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그러면 이내 우리는 경이로운 꿈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은 원하는 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있어야 할 바로 그 장소이다.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그런 진동 상태에 머무르라. 하지만 그 시간이 단 몇 분이라도 좋다. 그 정도만 해도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당신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라. 더 이상은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당장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걱정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 다른 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에 아늑한 집이나 강아지나 고양이, 새로 산 셔츠 또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든 그 무엇이든 괜찮다. 아주 조금이라도 기분이 바뀌는 것을 느끼면 된다. 그 기분 좋은 고주파 속에 오래 있을수록 원치 않는 상황은 더 빨리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준다. 다 잘 되고 있어.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어. 너는 언제나 편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때로는 큰 소리로 소리내어 말한다. 이것 봐. 너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기분에 머문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돼. 그리고는 지금 당장 기분이 나아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꽃을 가꾸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예전에 나는 진동이나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애석하게도 절대적 존재가 나와 분리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고 낙이라고는 출퇴근길에 오가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 뿐이었습니다. 콜드워터 캐년을 거치는 그 멋진 길에서 어느 날 나는 한껏 고양된 느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일에 실증이 났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씨앗만 주신다면 그 씨앗을 키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 앞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침묵하세요. 씨앗만 주신다면 제가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또 하루,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어떤 아이디어가 내 머리를 쳤다. 정말 말 그대로 내 머리를 쳤다. 그 아이디어란 당시에는 아직 대중화도 되지 않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는 교육회사를 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회사를 어떻게 차리고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당신은 제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씨앗을 가꿀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팝콘처럼 톡톡 튀어올랐고 사업을 추진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났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마침내 퇴직을 하고 나의 회사를 차렸다. 하지만 이후 처음에 그 흥분이 가라앉으며 나는 혼자 힘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꽤 큰 호평도 받고 있었지만 어떤 것 하나도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 나는 당장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은 날로 커졌다. 그러자 방법을 알려주던 직관도 사라져버렸다. 절대 신이라는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달라 소리치며 사실은 그 절대 신과 완전히 동떨어진 진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결국 지쳐버렸으며 행복이라는 내 근원과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회사를 정리하고 어디론가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맞서기로 하고 그 어두운 장소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내 가장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은 기쁨으로 고치된 행동과 두려움이 깔린 행동 사이에 일어나는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쁨에 고치되어 평생 해본 적도 없던 회사를 차렸다. 하지만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과 더불어 부정적 진동이 아닌 영적인 자극 속에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해 좋은 느낌과 믿음, 기쁨의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높은 진동수, 그 고주파 속에서 편안한 마음에 머물며 노력을 계속한다면 그 방법은 저절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영감과 함께하는 것이다. 물론 영적인 자극 없이 노력만으로도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하지만 완전한 기쁨 속에 머물고 있는 확장된 자아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해주며 우리는 그 일을 훨씬 더 손쉽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근원으로 돌아갔고 언제나 그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법처럼.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대답이 떠올랐고 원하는 일은 뭐든 쉽게 이루어졌다. 불안도 걱정도 의심도 전혀 없었다. 진실로 나는 무엇이든 가능했다. 수입이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생산하며 또 다른 사업체도 운영했다.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일들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긍정의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꾸준히 흘러 들어오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흥분되는 일이었다. 척, 지금 당장 원하는 걸 말해봐. 워싱턴에서 꽤 큰 규모의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내 친구 척은 재정적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일즈맨들의 사기도 큰 문제였다. 회사 직원들에게 이 방법을 한번 써봐.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우선 직원들에게 앞으로 3달 동안 벌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의 3배를 적으라고 해. 그리고 왜 그 돈을 원하는지를 물어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지. 청구서를 지불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척, 지금 당장 원하는 걸 말해봐. 나도 청구서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지? 그야 기분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어째서? 그야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고 싶지? 글쎄, 자유. 맞아. 나는 자유로운 느낌을 원해. 좋았어. 계속 말해봐. 6만 달러만 있으면 자유로운 느낌이 들 것 같아. 아주 좋아. 이제 느낌이 어떻지? 잠깐. 느낌이 좋긴 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런 돈을 어떻게 구해? 돈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종이따발일 뿐이야. 청구서를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조금씩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감추어졌던 꿈들이 펼쳐진다. 그는 가족과 함께 버뮤다로 가서 살고 싶어 했다. 어디론가 여행을 하고 싶어 했고 또 지하실을 완벽한 음악실로 바꾸고 싶어 했다. 척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며 활기를 느꼈고 나는 그 얘기들에 척이 빠져들도록 하고 싶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은퇴 후에 버뮤다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줘. 놀라운 일이었다. 척의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며 방 안 전체가 환해졌다. 그동안 척은 이런 주제에 한 번도 마음을 열지 못한 듯했고 그 말과 느낌들을 밖으로 쏟아낼수록 근원과의 연결 밸브가 더 활짝 열렸다. 그동안 척은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흘려보내지 못한 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한창 상상에 빠져있는 순간 내가 말했다. 바로 그거야. 세일즈 직원들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야. 그 사람들에게 지폐 다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대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생각을 집중하라고 얘기해. 그 다음 그런 일들에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지금 경험한 바로 그 열정을 갖도록 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직원들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거야. 언제나 돈과 연관되어 있던 부정적 느낌, 그 결핍을 없앰으로써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지. 회사의 직원들이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야. 그 엉터리 같은 종이따발이 아니라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원하는 것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 10분에서 15분간 30일 동안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받아봐. 그리고 정말 기쁘게도 적은 6주 후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한 사람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새로운 각본을 쓰고 원하는 것에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매일 충실하게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판매 직원들은 정말로 순조롭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스스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인생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열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10주가 지나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판매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우연의 일치였지만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지 않던 상황에서 척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다.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을 집중하지만 않는다면 돈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돈의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 그럼으로써 에너지가 움직이고 돈의 에너지는 출구를 찾고 나가 근원과 연결되어 현실로 되어 돌아온다. 출구가 없으면 돈도 없다. 소망은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가령 나는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해.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 1,000만 원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구체적 소망이 아니며 그 소망이 근원과 연결되는 힘이 약한 것이다. 우리 존재의 본래 상태인 내면의 근원.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 혹은 감사의 진동을 하며 그 근원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흐르도록 허용할 때 우리의 완전한 세상에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미치지 못한다. 그 에너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순전하고 완전한 편안함만을 알고 있으며 부정적 진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전능한 자아의 에너지로 살고 그런 에너지만을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에겐 침범할 수 없는 즐거움과 힘 그리고 대담함, 오로지 완전한 안정감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밸브를 열어라. 어떤 일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밸브에 집중하여 근원에 연결하라. 새로운 각본을 쓰고 언제 또는 어떻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왜 아직 나타나지 않는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밸브에서 생각을 거두고 우리의 밸브를 열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의식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밸브를 열어놓아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매일 시간을 내어 꿈을 꾸고 바라고 상상하고 계획하며 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이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또 이 모든 것들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한다.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땐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서서 균형을 찾고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다음에는 그보다 좀 더 좋은 느낌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느낌이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진동의 주파수가 올라간다. 크든 작든 또는 하자는 것이든 그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매일 말한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해 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수록 에너지는 아주 활발하게 이동한다. 나는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자신을 관찰하면서 즉시 알아차린다. 소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그 사실을 믿으라. 매일 자신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준다. 소리내어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준다. 새로운 각본을 끊임없이 쓰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닌 느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나머지 일은 쉬워질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하는 대로 끌어들인다. 그러니 무엇을 원한다면 그 기쁨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을 느끼고 또 느껴야 한다. 그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우선 느낀다면 그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는 곳.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는 삶이다. 이 현실과 우주 전체는 에너지. 우리는 그 에너지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고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가 원하는 그 어디로든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